실제로 이 질문을 토대로 딱 한 번 코칭을 해준 언니는 3주 뒤에 3천만 원을 입금받고 저한테 야 네가 말한 대로 진짜 실제로 됐다 하고 카톡을 주셨어요. 자, 마케팅이다 이 책에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이제 X, Y 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X, Y 축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제가 딱 정해 줄게요. 제가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할 때 죽어라 지켰던 2가지 질문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다른 사람이 파는 거 말고 내가 파는 걸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되게 어려운 말로 포지셔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려운 말에 갇히면 안 돼요. 그냥 심플하게 저 사람 거 말고 내 거 사야 되는 이유, 내 상품을 사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이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무형의 상품을 팔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 2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는 순간부터 판매가 일어나고, 한번 구매했던 사람들이 소문도 내주고 재판매 일어나고, 이렇게 점점 스노우볼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 마케팅이다 책을 보면서 좀 현실 웃었던 구간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장이었어요. 당신은 아무거나 살 수 있고 우리가 그 아무거나예요 라는 이제 문장이었거든요. 근데 보면서 내가 왜 웃었냐, 이 문장이 뭐 재밌냐 이런 거 아니라, 제가 이제 마케팅 대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케이스 스터디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진짜 생각보다 정말 많은 판매자들이 그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당신 지금 아무거나 사면 되고 우리가 그 아무나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판매자들은 보통 이제 판매 페이지를 만들 때 2가지 참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되게 안전하게 가고 싶다. 왜냐면은 내가 이거를 막 판매를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표현하지 마,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불편해, 아무의 심기도 거슬리지 않는 그냥 안전한 문장? 수분크림이라고 하면은 우리 성분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정말 순한 수분크림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되게 안전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어디 화장품에 가도 뭐 우리 촉촉해요, 우리 되게 잘 발려요, 우리 자기전에 바르고 나면은 정말 뭐 항산화 물질이 있어가지고 뭐 무슨 원료 때문에 정말 피부 깨끗해져요.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안전한 선택인 거죠. 그리고 2번째가 약간 이 사람 저 사람한테도 다 팔고 싶으니까, 뭐 화장품을 예로 들었을 때 수분감이 고민인 사람들, 그리고 이런 노화가 고민인 사람들, 아니면 피부 칙칙한 게 고민인 사람들 전부 다 잡고 싶으니까, 뭐 수분크림 하나를 판매를 할 때도 우리는 미백도 돼요, 뭐 노화 방지도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곧 우리 아무 수분크림이랑 다 대체될 수 있어요? 이 말이랑 거의 똑같아요. 라고 하셨겠지만, 이렇게 하면 정말 아무한테도 안 팔립니다. 그럼 이거 팔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어쨌든 예전에 대행사를 하면서 진짜 딱 상품 하나만으로도 월이력이 금방 갔었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었던 키워드 2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마케팅이다 이 책에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이제 X, Y 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X, Y 축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제가 딱 정해 줄게요. 제가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할 때 죽어라 지켰던 2가지 질문이거든요. 이거는 저랑 같이 일했던 직원분들도 다 기억을 하고 있는 문장일 겁니다. 앞으로 고객들한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꼭 너가 나를 선택해야 돼 라는 이 문장을 아주 마케팅적으로 세련되게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은 딱 이거 2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실력, 그리고 진정성 2가지입니다. 그래야 나랑 같은 서비스나 상품을 파는 사람이 더 이상 내 경쟁자나 라이벌이 아니라 그냥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실력인데요. 실력은 약간 사회적인 근거라 그러죠. 내 고객의 후기, 그리고 내가 이 업계에서 얼마나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받은 상이나 숫자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 실력에 대한 뭔가 공인된 숫자들, 공인된 기록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초보들은 공인된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 제가 반드시 얘기를 하는 게, 초기 판매자들한테 거의 진짜 찐팬을 만들 정도로 높은 퀄리티를 만들 때까지 상품 개발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상품 퀄리티를 올리시고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고객이 정말 만족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환불을 해줘야 되고, 환불을 해줄 마음으로 우선은 이제 돈 버는 것보다는 이 상품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가로 구매하고 싶게끔, 그리고 사람들이 재구매하고 싶게끔, 그리고 한번 이용해본 사람이 여기저기 소문을 내주고 싶게끔, 어떻게 보면 내 브랜드 영업사원이 돼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게끔 상품이나 서비스의 퀄리티를
후기를 쫙 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진정성 있는 후기 하나, 두 개씩 받으세요. 그렇게 후기를 받는다면은 초반에 내 브랜드의 찐팬이 되어준 분의 후기가 곧 여러분의 실력을 검증해 줄 수 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초기 사업자분들한테 이런 거를 코칭을 해드리면은 항상 돌아오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도 그런 생각할 텐데, 아니 그럼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해요? 라고 이제 질문을 진짜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고객의 모든 불만을 뭐 해결해줘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그 고객을 내 찐팬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했는데 내가 실력적으로도 진짜 많이 뭐 개선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고객하고 어떤 라포라 그러죠. 고객과의 관계나 이런 것도 잘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객이 정말 싫대. 그런 컴플레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진짜로 내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주는 경우가 일단 대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위 20%의 정말 진상 고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업을 하면서 계속 만나는 고객분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판매를 계속 해가면서 그런 진상 고객군을 거를 수 있는 노하우도 생기고 눈도 생겨요. 근데 초반에는 내가 선택한 고객이고 내가 내 상품을 선택해준 고객이기도 하니까 그거를 온전히 좀 책임을 지면서 내가 생각해도 내 상품이 진짜 최고야, 정말 퀄리티 자부해 할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정말 감수해야 되는 자연적인 리스크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초기 사업자분들은 일단은 초반에 내 걸 구매해주는 사람이랑 내 같은 팀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고객분들이 여러분 브랜드에 정말 나서서 영업사원이 되어줄 수도 있고 홍보 대사가 되어줄 수도 있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일수록 사람들이 막 입소문을 막 내줘요. 근데 그렇게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작업이 진짜 중요하고, 내 편이 되어준 고객의 정말 진심 어린 후기를 꼭꼭 받아둬서 그거를 본인의 실력 컨텐츠로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뭐 경력이 몇 년 되고 한 것보다 훨씬 더 이후에 오는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인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저의 경우에서도 저는 이사업 마케팅을 할 때도 일단은 쿼터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그 고객을 받진 않았거든요. 제 과거의 저의 경험이긴 하지만 그때도 고객들을 좀 가려서 받았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만족 못하면 정말로 환불을 해주기도 했고요. 막 진짜 1년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만족 못할 어떤 큰 사건이 생겼다면은 그 1년치를 다 환불해 주기도 하고, 제가 지금 코칭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코칭할 대상을 고를 때 저는 반드시 면접을 봅니다. 근데 이게 면접 과정을 제가 뭐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그 대화 과정에서 제가 정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제가 그걸 구분하려고 대화 과정을 두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진정성 부분인데요. 제가 예전 회사를 다닐 때는 이걸 양심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이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킬링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은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초심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고 이렇게 오기까지의 그 스토리텔링 컨텐츠 자체가 그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이 사람 최대한 나를 뒤통수 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 실력과 이 진정성, 이 두 가지를 함께 어필을 해야지 그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 브랜드를 이끌어가는 나라는 사람의 진정성,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어떤 철학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이 시장에 들어왔는지, 가격 설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었는지, 어떤 자신감으로 이렇게 고액으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었는지 등등 모든 그 과정이 내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에 대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풀 수 있거든요. 두 가지를 적용한 제 수강생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구독자 7만 명 정도 되는 유튜버 분이 한 분 있어요. 이분이 1년 전에 저를 찾아왔을 때 600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같이 뭐 블로그도 키우고 유튜브도 키워서 유튜브로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네이버 카페에 모이게끔 이렇게 세 가지 채널을 함께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서로 답을 찾아가 봤어요. 일단 첫 번째, 이분이 이 일을 왜 시작했나? 라고 물어보니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본인이 이제 아는 재테크 전문가한테 돈을 맡겼는데 군대에 있을 때 그냥 군대 월급을 다 투자해주세요 하고 맡긴 거예요. 근데
전역하고 나서 보니까 수익률이 마이너스 86%였대요. 그러니까 자기 군대 월급이 다 안 날라간 거잖아요. 근데 그때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전문가를 알아볼 눈도 없었고 그냥 내가 금융 까막눈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때부터 금융 공부를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본인은 그냥 그럭저럭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 어머니가 아파서 수술을 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해보니까 어머니가 밖에 있었대요. 병원에 안 있고. 그래서 도대체 왜 거기 있냐라고 하니까 지금 은행에 적금 특판이 떠가지고 그 은행 적금 특판을 구매를 하고 싶어서 그 은행 앞에 줄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니에이님이 생각을 한 거죠. 아, 나만 알아서 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알게 해줘야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본인이 은행을 다니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이제 재테크 관련해서, 금융상품 관련해서 알려주는 전문가 포지션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차별성이 별로 없었어요. 세상에 재테크 전문가는 너무 많고 머니에이님조차도 저한테 와서 자기가 엄청난 자산가가 아닌데 신사임당님이나 뭐 박고미 TV님이나 자기랑 똑같은 컨텐츠를 말을 한대요. 본인 같아도 본인 걸 안 볼 것 같대요. 저도 얘기했죠. 나 같아도 안 볼 것 같다. 그럼 우리 이 컨텐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자 라고 했을 때 일단 실력적인 부분은 전직 은행원 출신이라는 점, 그냥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본인의 정말 객관적인 실력이잖아요. 그래서 전직 은행원인 점, 그리고 진정성적인 부분, 이 일을 왜 시작했는가, 진짜 본인의 어머니 경험, 본인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정보를 알려주고 싶어서 였기 때문에 그 현직에 있다가 퇴사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업계에 대해서 더 신뢰성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그때 막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재테크 쪽에서 컨텐츠를 레퍼런스를 찾지 않았고, 근데 소이튜브라고 현직 피부과 실장이 알려주는 비추천 시술 막 3가지 이런 컨텐츠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현직에 거기를 근무를 하면서 이거를 비추천한다는 그게 너무 양심적인 컨텐츠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따라해보자 라고 해서 내가 엄청 자산가는 아니지만 전직 은행원 입장에서 진짜 비추천하는 금융 상품들, 적금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신뢰가 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채널의 영상이 아니라 반드시 머니아이의 영상을 봐야 되는 컨텐츠로 기획을 한 게 바로 옆에 있는 이 컨텐츠입니다. 사례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게 잔이 정체성하고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2가지 작업을 하고 나면은 본인 정체성이 바뀌어요. 저희 수강생분 중에 한 명이 프리미엄 주방 가구를 판매를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 일을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지쳐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컨셉 과정을 좀 거치면서 그분의 정체성을 부엌 가구를 파는 사람에서 주부의 평생 로망, 드림 키친의 그 꿈을 실현시켜주는 사람이구나로 이제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그룹 코칭을 할 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전화를 해서 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라는 그냥 뭐 이것저것 수다를 떨다가 이제 들어봤는데 그분은 남자분이시거든요, 심지어. 본인이 이 일을 처음 시작을 한 게 한국의 주방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었대요. 집의 모든 부분은 다 발전을 하는데 오직 주방만 80년대 주방 모양이랑 지금의 주방 모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되게 허리를 숙여야 되고 되게 불편한 구조라고 해요.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남자들의 그런 서재나 그리고 남자들의 그런 드림카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엄청 발전을 많이 하는데 여자들의 로망일 수 있는 예쁜 주방에 대한 로망은 되게 경시받는 게 되게 싫었대요. 그래서 한국의 이런 주방 문화를 바꿔보고자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사람한테 안 갈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뭐 주방 살면서 뭐 주방만 공사를 한다? 아, 나 주방 좀 바꾸고 싶어. 그런 욕망에 대해서 이제 존중을 해주지 않을 경우가 되게 클 것 같았어요. 주방 하나 공사한다고 되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예쁜 주방에 대해서 요새는 문화가 많이 바뀌었고 유럽이나 미국에 진짜 예쁜 주방들이 많은데 한국 주방들은 생각해보면은 그냥 뭐 식탁, 요새 아일랜드 식탁 하나 놓는 거 말고는 주방에 대한 그런 로망을 이뤄주는 곳은 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실력적인 부분은 8년 동안 이 일을 해왔대요. 그리고 8년이라는 실제적인 경력이랑 이때까지 본인이 공사를 했던 역대 클라이언트들의 그런 비포 애프터 사진들, 후기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어요.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반드시 글로 써서 남겨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비 고객들이 임빈님의 그 마음을 읽고 같은 여자로서 나는 이미 감동했고 예비 고객들은 정말로 감동을 할 거라고. 이분은 정말 부엌에 대한 가구만 팔거든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부엌에 대한 가구 그리고 부엌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검사만 의뢰를 하려고 일단은 찾기 시작한 사람은 그 수다를 너무 떨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인비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인비님의 고객은 그 주방에 대한 내가 로망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주방에 대한 수다를 엄청나게 떨고 싶은 분이 이제 찾아올 거다. 와서 뭐 가격, 견적 얘기하지 말고 고객한테 꼭 알아주라고 했어요. 어떻게 집안의 많은 곳 중에 그렇게 주방을 꾸밀 생각을 했냐. 진짜 세련됐다. 당신의 감각 진짜 인정한다. 이런 식의 그 사람의 욕망을 알아주는 그 사람의 평생의 그런 로망, 드림 키친에 대한 환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구체하면서 그걸 수다를 떨라고 했어요. 그렇게 라포를 쌓은 다음에 그 고객이 궁금해했을 때 이제 진짜로 이성적인 가격이나 견적이나 이런 거 궁금해했을 때 그때부터 상담에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체성을 바꾸고 본인의 포지셔닝을 명확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준 거죠. 왜냐하면은 인비님을 만나러 갔을 때 주방 가구를 사러 간 게 아니라 내 주방 로망에 대해서, 내 드림 키친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야 되는 이유, 내 컨텐츠를 봐야 되는 이유, 그리고 나한테 구매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건 이 실력과 진정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적어두시면 되고요. 이거를 계속 발행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을 원하는 고객의 시장이 이제 보이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먹히는 브랜드인가? 난 어떤 사람한테 먹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유튜브든 블로그든 꾸준히 발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조회수 같은 걸 보고 여러분이 타겟팅해야 될 최소 유효 시장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이 최소 유효 시장이라는 개념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 타겟을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만약 나를 팔로우한 사람이 블로그든 인스타든 유튜브는 1만 명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물어본 이 실력과 진정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바로 2, 3주 뒤에 여러분이 정말 3천만 원, 2천만 원 여러분이 목표하는 그 금액이 얼마이든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고가 전략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정말 만족 못하면 환불해줄 각오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해봤을 때 그러면 이 카톡의 그 주인공 언니처럼 3주 만에 3천만 원 받았다고 저한테 와 이게 진짜 되네? 하고 카톡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같죠? 이제 됩니다. 하시고 인증 댓글이 이제 달렸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직접 댓글 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